우주의 팽창은 현대 천문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역설적인 측면 중 하나이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우주의 궁극적인 속도 제한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듯 보이는 현상을 야기합니다. 바로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은하들의 존재입니다. 이 현상은 직관적으로는 뉴턴 역학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층적인 우주론적 이해와 상대성 이론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왜 빛의 속도가 불변의 한계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이 한계가 공간 자체의 역동성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약 299조 79만 2893만 미터 매초라는 이른바 C가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변성은 단순히 측정의 결과가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속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려 한다면 그 물체의 상대론적 질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질량 증가는 로렌츠 인자, 감마, 즉 감마는 1- 속도의 제곱 나누기 빛의 속도의 제곱의 역수로 표현되는 수학적 함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속도 b가 c에 가까워질수록 이 분모는 0에 수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감마 값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무한대의 값은 무한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함을 의미하며, 이는 우주 전체의 모든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여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질량을 가진 입자, 즉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이는 인과율, 즉 원인이 결과보다 항상 먼저 발생해야 한다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를 보존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어떤 정보나 물질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서 온 신호를 수신하거나 혹은 관측자에 따라 사건의 발생 순서가 뒤바뀌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 제한의 중요성은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번개를 볼 때 빛이 먼저 도달하고 그 후에 천둥 소리가 뒤따르는 것은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음속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우리는 비행기 자체를 먼저 보거나 느끼고 그 잔향이 나중에 도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정보를 얻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광자, 즉 빛 입자에 의존합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다면 그 물체에서 반사된 광자보다 물체 자신이 더 빨리 멀어져 버릴 것이므로 우리가 그 물체를 보는 순간 그 물체는 이미 과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초광속 운동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경험하는 물리적 인과 관계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광활한 영역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관측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우주론적 적색 편의입니다. 빛이 우주를 여행하는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해 왔습니다. 이 팽창은 빛의 파장에도 영향을 미쳐 빛이 이동하는 동안 그 파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은 파장이 길어지면서 스펙트럼의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를 적색 편의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적색 편의의 양, 즉 Z 값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하 자체의 고유한 운동 속도이며 다른 하나는 두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의 팽창 속도입니다. 허블르메트르 법칙, 즉 V는 h0 곱하기 r, 여기서 V는 후퇴 속도, h0는 허블 상수, r은 거리인데 이 법칙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극도로 먼 거리에 적용하여 계산된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 c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한 우주 경계에 가까운 일부 퀘이사나 가장 먼 은하들의 적색 편의 Z값은 종종 5나 10을 넘어서는데 이 값들을 단순한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면 그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은하가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면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위반된 것이 아닌가? 답은 간단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 영역에서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뉴턴 역학은 일상적인 속도 영역에서는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하며 물이 끓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 열역학의 복잡한 방정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론적 규모, 즉 거대한 공간적 척도와 극단적인 에너지 밀도 또는 초고속 영역에서는 뉴턴 역학의 한계가 드러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에 기반한 우주론적 모델이 지배적인 설명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제한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확장하여 중력과 시공간의 곡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공간 자체가 동적이며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에스컬레이터 비유가 매우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가만히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자신의 발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당신은 에스컬레이터의 움직임 때문에 아래쪽에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당신은 에스컬레이터는 팽창하는 시공간 자체를 나타냅니다. 은하들은 공간을 가로질러 빛보다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하와 우리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측 가능한 시공간 내에서 물질이나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속도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시공간 그 자체의 동역학적인 팽창 속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팽창은 운동이라기보다는 기하학적 변화 또는 매트릭의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 은하가 우리에게서 빛보다 빠르게 멀어진다고 해도 그 은하 자체의 국소적인 운동 속도는 여전히 빛의 속도보다 느리거나 같으며 인과율의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자가 그 은하에서 출발하여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그 광자가 이동해야 할 공간의 거리가 우주 팽창으로 인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허블 상수를 넘어선 보다 정확한 우주 팽창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우주론적 모델은 람다 CDM, 즉 암흑물질과 우주상수, 암흑에너지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포함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우주는 복사에너지 지배적이었고 그 후 물질이 지배했으며 약 50억 년 전부터는 암흑에너지의 영향으로 팽창 속도가 다시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속 팽창이 바로 초광속 후퇴를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우주론에서 후퇴 속도를 계산할 때 우리는 겉보기 속도와 실제 국소 속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 은하 A와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고 가정해 봅시다. A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우주 팽창으로 인해 A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계속 증가합니다. 만약 이 거리가 특정 임계치 이상이 되면 A로부터 출발한 빛이 도달하는 속도보다 그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 임계거리를 허블 구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은하가 이 허블 구역 밖에 있다면 그 은하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간의 팽창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뿐인데 사실상 그 은하들은 정지해 있거나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은하가 방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그 은하는 우리 시야에서 영원히 벗어날 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측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초광속 팽창을 시사하는 거대한 적색편이 값들입니다. 예를 들어 관측된 가장 먼 은하 중 일부는 Z값이 10일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그 은하에서 방출된 빛이 우주 나이에 약 4~5년 시점에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빛이 약 1300억 년을 여행하는 동안 우주는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해당 은하의 현재 거리는 수백억 광년을 훌쩍 넘어가며 이 은하가 현재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겉보기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틀 안에서 완벽하게 예측되는 결과입니다.
이제 암흑 에너지의 역할과 이 현상이 우주의 미래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봅시다. 현재 우주론의 표준 모델인 람다 CDM 모델에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약 68%를 차지하며, 이 암흑 에너지는 균일하고 시간이 지나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 일종의 진공 에너지로 가정됩니다. 이 에너지는 음의 압력을 생성하여 중력의 인력을 상쇄하고 시공간을 밀어내는 청력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정말로 일정하다면, 즉 우주 상수 람다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가속 팽창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가속 팽창의 종착역이 바로 빅립, 즉 거대한 찢어짐 시나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의 빅립, 즉 모든 원자까지 찢어지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 매개 변수 W가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은하들이 서로를 관측할 수 없게 되는 수준의 팽창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미래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부 은하군 바깥의 은하들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허블 시간에 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임계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빛을 영원히 우리에게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 은하들의 빛이 일단 출발하면 그 빛이 도달하기 전에 그 은하와 우리 사이의 공간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 버립니다. 수백억 년 후, 현재 우리와 같은 은하단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은하는 관측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밤하늘은 현재처럼 별들로 가득 차 있겠지만 은하수는 고립된 섬처럼 변모할 것입니다. 태양계와 우리 은하 내의 별들, 그리고 우리 은하에 중력적으로 속박된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극소수의 이웃들만이 보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즉 W가 -1보다 작은 상태라면 팽창은 더욱 극단적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경우 우주의 지평선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집니다. 수천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 내부의 성간가스 구름이나 심지어 태양계조차도 서로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력적으로 묶여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은하수 내부의 성단이나 행성계는 팽창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한 전자기력이나 중력에 의해 묶여있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겠지만 은하 수준의 구조는 파괴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은하수 자체의 경계마저도 팽창에 의해 분리될 것이고, 모든 은하가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현상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는 인과관계의 종말이라기보다는 물리적 관측 가능성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우주론자들, 만약 그들이 존재한다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자신들이 거대한 고립된 공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우주가 영원히 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미묘한 지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국소적인 시공간 영역, 즉 한 지점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다룹니다. 이 영역에서는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 전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다루며 이 구조의 변화율, 즉 팽창 속도에는 빛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하들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현상이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모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보트가 아무리 천천히 노를 저어도 해수면 자체가 파도에 의해 빠르게 상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트의 자체 속도는 느리지만 기준면과의 거리는 급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동향은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슈퍼노바, 특히 타입 IA 초신성은 표준 촛불 역할을 하여 먼 거리와 적색 편의를 측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최근의 천문학 프로젝트들은 더 많은 초신성을 관측하여 W 값이 정말로 -1에 가까운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W 값이 -1보다 현저하게 작다면 빅립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임박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W가 -1에 매우 가깝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변동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즉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CMB의 미세한 온도 요동을 분석하는 플랑크 위성 데이터와 같은 독립적인 증거들 역시 우주의 기하학이 평탄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이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암시하는 람다 CDM 모델의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CMB의 특정 우주론적 파라미터들의 측정은 우주의 팽창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교화하며, 초광속 후퇴 현상이 이 거대한 구조적 팽창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하들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시공간의 동력학적 특성의 극적인 발현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국소적인 속도의 한계를 다루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 자체의 팽창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 제한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우주가 거대하고 근본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그 확장의 원동력인 암흑 에너지의 신비를 탐구하는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은하들을 통해 우주의 과거를 보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은하들이 미래에는 우리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숙명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